안녕하세요. 오늘은 AWS GCC2 인스턴스의 이해와 생성 실습을 완벽하게 배워보겠습니다. EC2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 서비스로 물리적 서버 없이도 강력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부터 기본 개념부터 실전 활용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C2 인스턴스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인스턴스 타입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AMI는 무엇인지 배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첫 번째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SSH로 접속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인스턴스를 관리하는 방법까지 다룹니다. 총 6개의 핵심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EC2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C2는 Elastic Compute Cloud의 약자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클라우드에서 가상 서버를 빌려 쓸 수 있는 서비스죠. 물리적인 서버를 구매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클릭 몇 번으로 필요한 사양의 서버를 즉시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며 사용자가 늘어나면 서버를 추가하고 줄어들면 제거하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과거 방식과 비교하면 EC2의 장점이 더 명확해집니다. 예전에는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비싼 서버를 구매하고 IDC 센터에 입주시키고 관리 인력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서비스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큰 투자를 해야 했죠. 게다가 갑자기 사용자가 몰리면 서버가 다운되고 새 서버를 추가하려면 몇 주가 걸렸습니다. EC2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고 몇 분 만에 서버를 추가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AWS SDK를 사용해서 EC2 인스턴스 정보를 조회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WS SDK의 EC2 클리엔트와 Describe Instances 커맨드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서울 리전으로 EC2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getInstanceInfo 함수에서는 Describe Instances 커맨드를 실행해서 현재 실행 중인 모든 인스턴스를 조회합니다. 응답 데이터에서 각 인스턴스의 ID, 상태, 타입을 출력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방식으로도 EC2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강력합니다. 자동화나 대규모 관리에 필수적이죠. 다음은 인스턴스 타입입니다. EC2 콘솔에 처음 들어가면 Dmicro, Mcycle Large, Ccycle Large 같은 알 수 없는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인스턴스 타입은 EC2 서버의 사양을 정의하는 것으로 CPU, 메모리, 네트워크 성능이 타입마다 다릅니다. 각 알파벳은 특정 용도를 의미하죠. 자동차를 고를 때 경차, 세단, SUV를 선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T 시리즈는 범용으로 일반 웹서버에 적합하고 M 시리즈는 균형형으로 데이터베이스나 백엔드에 좋습니다. C 시리즈는 CPU 집약적인 게임이나 인코딩 작업에, R 시리즈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캐시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웹 서비스는 T 시리즈로 충분합니다. T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크레딧 시스템입니다. 평소에는 CPU를 조금만 쓰다가 갑자기 부하가 몰리면 축적된 크레딧을 써서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 평소에 연비 좋게 운전하다가 필요할 때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죠. Tsetbom 마이크로는 개발이나 테스트용으로 좋고, T7 스마이나 미디엄은 중소규모 웹 서비스에 적합합니다. 특히 AWS 프리티어로 T2턴 비니크로를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연습하기에 좋습니다. 인스턴스 타입별 특성을 코드로 표현한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주요 인스턴스 타입의 사양과 용도를 객체로 정리했습니다. T2턴 미크로는 vCPU 1개, 메모리 기가로 개발과 테스트에 적합하며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M5 조널지는 vCPU 2개, 메모리 8기가로 데이터베이스나 백엔드 서버에 좋고 가격은 보통입니다. C15 조널지는 vCPU 4개, 8기가로 게임 서버나
인코딩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가격이 높습니다. 이렇게 각 타입의 특성을 이해하면 서비스에 맞는 인스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MI입니다. AMI는 Amazon Machine의 약자로 EC2 인스턴스의 기본 소프트웨어 구sam은 템플릿입니다. 스마트폰을 살 때 안드로이드와 iOS 중 선택하는 것처럼 서버에 어떤 운영체제와 기본 소프트웨어가 설치될지를 정하겠죠. AMI를 선택하면 해당 설정이 적용된 서버가 생성됩니다.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미리 설치된 커스텀 AMI도 만들 수 있고 다른 리전으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AMI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Amazon Linux 2는 AWS에 최적화된 리눅스 배포판으로 성능과 보안이 뛰어나며 프리티어로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분투는 커뮤니티가 활발하고 자료가 많아서 초보자에게 좋습니다. 윈도우 서버는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야 할 때 필요하지만 라이선스 비용이 추가됩니다. 프리티어는 리눅스 AMI만 무료로 제공되므로 처음 시작할 때는 Amazon Linux 2나 우분투를 추천합니다. 최신 AMI를 찾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 함은 가장 최신 Amazon Linux 2 AMI를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Discrete Images 커맨드의 필터를 설정해서 Amazon Linux 2 AMI만 검색합니다. 이름 패턴과 사용 가능 형태로 필터링하고 소유자를 Amazon으로 지정합니다. 검색된 이미지들을 생성일자 기준으로 정렬해서 가장 최신 이미지의 ID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최신 버전의 AMI를 사용할 수 있어서 보안과 성능 면에서 유리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인스턴스를 생성할 해보겠습니다.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전에 몇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AWS 계정을 생성하고 로그인해야 하고 SSH 키페어를 생성해야 합니다. 키페어는 나중에 인스턴스에 접속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보안 그룹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인스턴스의 방화벽 역할을 합니다. VPC와 서브넷도 이해해야 하지만 처음에는 기본 VPC를 사용하면 됩니다. 인스턴스 생성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EC2 콘솔에서 인스턴스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AMI를 선택합니다. Amazon Linux 2나 우분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T3.Micro가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네트워크 설정과 스토리지 크기를 지정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보안 그룹을 구성하고 키페어를 선택합니다. 설정을 확인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인스턴스가 생성됩니다.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만 get latest Amazon Linux AMI 함수로 최신 AMI ID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run instances 커맨드를 사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image AID에 AMI ID를 지정하고 인스턴스 타입은 tstream.micro로 설정합니다. min count와 max count는 1로 지정해서 인스턴스 하나만 생성합니다. KME에는 미리 만들어둔 키페어 이름을 Security Guided에는 보안 그룹 ID를 입력합니다. Tag Specifications로 인스턴스의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생성된 인스턴스의 ID가 반환됩니다. 인스턴스가 실행되면 SSH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속하려면 생성 시 다운로드한 키페어 파일과 인스턴스의 퍼블릭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먼저 키페어 파일의 권한을 cmod 400으로 설정해서 소유자만 읽을 수 있게 만듭니다. EC2 콘솔에서 인스턴스의 퍼블릭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터미널에서 ssh ikpelpel to user at IP 명령으로 접속합니다. 윈도우에서는 put2i를 사용하면 됩니다. 접속이 안 되면 보안 그룹에서 22번 포트가 열려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C2 인스턴스는 여러 상태를 가집니다. 실행 중, 중지, 종료 상태가 대표적이며 각 상태마다 과금 방식이 다릅니다. 실행 중 상태에서는 CPU, 메모리, 네트워크 등 모든 리소스에 대해 과금됩니다. 중지 상태에서는 컴퓨팅 비용은 없지만
연결된 EBS 스토리지 비용은 계속 발생합니다. 종료 상태는 완전히 삭제된 것으로 과금이 없지만 복구할 수 없습니다. 재부팅은 상태 변화가 없어서 과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지와 종료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중지는 인스턴스를 임시로 멈추는 것으로 나중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도 보존됩니다. 하지만 스토리지 비용은 계속 발생하죠. 반면 종료는 인스턴스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사라지고 복구할 수 없습니다. 테스트 후 비용을 절감하려면 반드시 종료해야 합니다. 실수로 종료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종료 방지 옵션을 활성화하고 중요한 데이터는 EBS 스냅샷으로 백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C2 비용을 최적화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 인스턴스를 즉시 종료하는 것입니다. 개발이나 테스트 인스턴스를 밤새 켜두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장기간 사용할 인스턴스는 예약 인스턴스를 구매하면 최대 75%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스팟 인스턴스는 AWS의 유휴 용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최대 90%까지 저렴하지만 언제든 회수될 수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작업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클라우드워치로 CPU와 메모리 사용률을 모니터링해서 적정 사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전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EC2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T3 인스턴스 하나로 시작해서 사용자가 늘어나면 점진적으로 확장합니다. 이커머스 사이트는 평소에는 작은 인스턴스로 운영하다가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특별 행사 때는 오토 스케일링으로 자동으로 인스턴스를 늘립니다. 게임 서버는 접속자 수에 따라 서버를 조절하고 개발이나 테스트 환경은 필요할 때만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비용을 절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모범 사례입니다. EC2 보안의 핵심은 최소 권한 원칙입니다. 보안 그룹에서 필요한 포트만 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웹서버라면 80번과 443번 포트만 열고 SSH CC2번 포트는 특정 IP에서도 제한합니다. SH 키페어는 절대 공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보안 패치를 적용해서 취약점을 제거하고 IAM 역할을 사용해서 인스턴스의 권한을 세밀하게 제어해야 합니다. 보안을 소홀히 하면 해킹이나 비용 폭탄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EC2 인스턴스의 이해와 생성 실습을 완벽하게 배웠습니다. EC2가 무엇인지, 인스턴스 타입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AMI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SSH로 접속하는 방법, 인스턴스를 관리하고 비용을 최적화하는 방법까지 다뤘습니다. 이제 AWS 콘솔이나 SDK를 사용해서 직접 실습해보세요. 작은 인스턴스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장하면서 경험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